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아, 이 복잡한 구조 좀 단순하게 만들고 세금 혜택도 받을 방법 없을까? 바로 이럴 때 지주회사라는 카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달콤한 약속 뒤에 정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그 함정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막 복잡하게 얽혀있던 회사 구조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요. 거기다 정부에서 엄청난 세금 혜택까지 준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완전 일석이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경영자분들이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뭐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방금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꽤 큰 중견 그룹을 이끌던 A 회장님의 실제 사례인데요. 과연 그의 선택이 어떻게 수십억 원짜리 세금 폭탄,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징금으로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A 회장님이 내린 단 한 번의 위험한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그 해결책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문제를 불러온 셈이죠. 당시에 A 회장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 순환 출자 구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계열사들끼리 막 거미줄처럼 지분을 서로 물고 물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경영권 방어도 너무 어렵고 무엇보다 외부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 아, 이 회사는 구조가 너무 복잡해 하면서 투자를 꺼리게 되는 거죠. 정말 뭔가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 회장님이 이런 정말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지주회사를 하나 세워서 모든 계열사 지분을 싹 다 모으는 거죠. 그러면 경영도 투명해지고 무엇보다 국가에서 주는 그 엄청난 세금 혜택까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A 회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A 회장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뭐냐면 공정거래법에 아주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진짜 지주회사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규제는 쏙 피하면서 외부 자금은 끌어오기 쉬운 소위 투자 목적 회사, 그러니까 SPC를 세워서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거죠.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회사거든요. A 회장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엄격한 규제는 피하고 세금 혜택이라는 달콤한 과실만 쏙 빼먹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실수도 바로 이어집니다. A 회장님이 돈 잘 버는 계열사 B한테 지시를 해요.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C회사에다가 이자도 거의 안 받고 큰 돈을 좀 빌려주라고 한 거죠. 아마 속으로는 에이, 다 같은 식구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겉보기에는 그룹이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에 A 회장님의 책상 위로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두 통의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통지서는 바로 세무서에서 온 거였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무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간주 취득세 고지서가 들어있었죠. 간주 취득세,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 주식을 50% 넘게 사서 사실상 그 회사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건물이나 땅 같은 부동산도 당신이 같이 산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A 회장님은 이런 숨겨진 세금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거였어요. 내용을 보니까 B회사가 C회사에 거의 헐값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 이게 바로 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분노했습니다. 아니, 법에 분명히 지주회사는 세금 면제라고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내 돈으로 내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를 좀 도와준 게 이게 어떻게 죄가 된다는 말이야.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래서 세무서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법원의 아주 냉정한 판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회장님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였죠. 그럼 왜 졌을까요? 여기서 법원의 논리가 정말 흥미없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딱 이렇게 판단했어요. 세법상 혜택은요, 법에 나와 있는 요건을 아주 정확하게 100% 충족할 때만 주는 겁니다. A 회장님이 세운 SPC는 그냥 투자 수익이 목적인 회사일 뿐이지 공정거래법이 정한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진짜 지주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꼼수는 안 통한다는 거죠. 계열사끼리 돈 빌려준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시장에서 보통 받는 이자보다 훨씬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이건 명백한 부당 지원 행위입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왜냐? 이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A 회장님의 사례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핵심 원칙이 뭘까요? 네, 바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시장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공정의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 정상가격 원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한 그룹 안에 있는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해도 서로 거래할 때는 완전히 남남처럼 모르는 사이처럼 거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으로 거래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안 그러면 그게 바로 불공정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법이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할 회사, 소위 좀비 기업이 계열사 돈으로 계속 연명한다고 쳐요.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승부하는 다른 건강한 회사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겠죠. 법은 바로 이런 걸 막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A 회장님의 이 뼈아픈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뭘 조심해야 할까요?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3가지 핵심 팁,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세금 폭탄을 피하는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무늬만 지주회사는 절대 안 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무조건 공정거래법상 법정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야 해요. 두 번째, 계열사끼리도 남처럼 거래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공정한 시장 가격, 즉 정상 가격 원칙을 따라야 과징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간주 취득세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어떤 회사 지분을 절반 넘게 사들일 때는 여기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항상 미리 계산해봐야 한다는 거죠. 결국 A 회장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기업의 진짜 성장은요, 어떤 편법이나 꼼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투명한 구조, 그리고 공정한 거래라는 아주 단단한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 회사의 기초는 정말 튼튼한가? 하고 말입니다.